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교환학생을 온 앤입니다. 바로 지금 한국에 있어요. 지난 여름에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벌써 11월이고 곧 있으면 12월이라 이번 학기가 끝나겠네요. 그리고 방학이 오겠죠? 방학을 생각하니 설레네요. 일단 저는 내년 1학기를 마치고 태국에 돌아갈 예정이랍니다. 저와 같이 온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남은 시간 동안 잘 지내고 싶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지난 시간 동안은 잘 못 지낸 것 같을 텐데 사실 맞아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사고를 쳤거든요.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사연은 태국인 N씨가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제가 벌인 행동은 참으로 창피한 것이지만 저를 도와주신 한국인 아저씨를 위해서 그리고 요새 반한 감정이 들끓고 있는 태국인들의 마음이 좀 사그라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씁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저는 웃기게도 그 반한 감정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시작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곧 중국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돌았던 것입니다. 곧 그게 2023년 9월이라고 공지가 떴어요. 그래서 저와 제 절친한 친구인 라리따는 망설이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긴 하지만 제공되는 기회인데 놓치면 아깝다고 생각했고 라리따는 평소에 중국을 선호하는 아이여서요. 중국의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라리따는 중국을 좋아했습니다. 한국이면 K-팝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고 일본이면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고 하겠지만 중국은 도대체 뭐가 좋은 걸까요? 라리따는 영화 배우들이 좋다고 했지만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자 연예인은 한국인들이 가장 나았습니다. 기쁘게도 저와 라리따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이 교환학생에 합격해서 매일매일을 들뜬 마음으로 학교에 다녔습니다. 중국어도 미리 공부해서 대비를 잘해놓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5월 태국의 교환학생을 받아주기로 했던 중국의 대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럼 유학의 기회는 물 건너간 거였을까요? 그런 줄 알고 너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머지않아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학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학교는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당시에는 마냥 좋았죠. 지금처럼 태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극성이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중국보다 한국에 가는 게 더 좋아서 날아다녔는데 친구들은 그런 기분이 아닌 것 같더군요. 특히 제 베프라리따가요. 아무래도 그녀는 중국을 좋아했고 중국에 갈 생각으로 완전히 들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라리따는 많이 속상했는지 한국으로 유학은 떠나고 싶지 않다고까지 말하더군요. 저는 그런 라리따를 어르고 달래서 함께 한국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8월 말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 대학교 측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줘서 그곳에 가서 지내기 시작했죠. 한국 기숙사는 쾌적했습니다. 태국에 있을 때도 라리따는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한국 기숙사의 퀄리티는 인정한다고 말하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시간은 참 빨라서 금세 9월이 지나갔고 10월도 지나갔고 11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인지 뭔지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더군요. 태국 포털 사이트만 들어가면 한국에 대한 욕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브이로그 동영상 찍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다들 브이로그가 뭔지는 아시죠? 시시콜콜한 일상 영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색이 없어서 도무지 구독자가 늘지를 않았고 그래서 일기처럼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서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나쁜 점을 공유하면 반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얼른 실천에 옮겼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에게 연기를 부탁했어요. 마치 저랑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해달라고 했죠. 그건 좀 그런데? 부탁이야 내가 밥 사줄게. 응?
얼굴이랑 목소리 안 나오는 거 확실하지? 그렇다니까. 그렇게 저는 조작한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려봤어요. 영상 속에서 한국인 친구는 저에게 빌려간 볼펜 왜 돌려주지 않느냐며 이래서 한국에서 태국인들을 받아주지 않는 거라며 비아냥거렸고 나중에는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조작된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대본을 주었었죠. 실제로는 그 한국인 친구 엄청나게 착합니다. 나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영상이었는데 대단한 반응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묻어두고 공부에나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조회수 1,000회도 잘 못 넘기던 제 영상이 조회수 20만 회를 기록한 거였어요. 바로 한국인 친구의 협력 덕분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바로 그 영상이었습니다. 댓글 창도 터질 듯이 댓글이 많이 달려 있었어요. 댓글을 쓴 사람들은 대부분 태국인이었죠. 모두가 합심해서 한국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구나 싶어서 그 뒤로도 한국을 욕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만 찍었습니다. 처음으로 대박 터진 영상만큼 극적인 요소는 없더라도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저 혼자 조곤조곤 태국어로 한국인의 험담을 하며 제 등 뒤로 보이는 한국인들을 몰래 찍어서 영상을 완성했죠. 반응은 늘 좋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 이야기가 없는 영상은 조회수가 바닥이었는데 한국의 나쁜 점 이야기만 들어가면 늘 몇만 회씩 나와주어서 저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용돈벌이도 쏠쏠하게 되니 도저히 관둘 수가 없더라고요. 관둘 생각도 안 했고 어떻게 하면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 더 많이 만들어낼까 골몰하게 되더군요. 어느 날 저는 용산역으로 갔습니다. 분명 역이라면서 역 옆에 바로 백화점이나 다름없는 상가가 있어서 한번 놀러 가보기에 좋다고 들어서요. 가보니까 정말 듣던 그대로였습니다. 최초로 한국에 발을 디뎠던 공항도 무지 컸던 만큼 역도 엄청 컸어요. 지하철만 다니는 역이 아니라 한국의 자랑인 빠른 기차 KTX가 다니는 기차역이더라고요. 백화점 쪽으로 가기 전에 제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커다란 서점이었습니다. 저는 서점에 들어서기 전부터 들떠버렸죠. 평소에 그런 서점에 방문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별히 책을 좋아하거나 다독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서점을 좋아하는 이유는 서점 특유의 분위기가 좋아서입니다. 종이 냄새도 나고. 그것도 그거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서점에서 파는 펜시나 인형들 때문이었어요. 어른분들은 그게 뭐가 좋냐 할 수도 있지만 저는 20대 초반이고 20대 초반 소녀에게 이런 물건들은 치명적으로 매력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끌리듯 서점 안으로 들어갔죠. 아무래도 조용한 장소였으니까 조용히 소란스럽지 않게 티 안 나게 저만 찍었어요. 괜히 서점에 들어가면 읽지도 않는 책을 사고 싶어지고 그렇더라니까요. 하지만 역시 제 관심사는 책이 아니라 펜시였습니다. 저는 그 코너로 가서 이것저것 구경했는데요. 정말 너무 갖고 싶은 물건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제가 평소에도 몹시 좋아하는 곰돌이 캐릭터였는데요. 브랜드 가치가 높아서 그런지 작은 인형인 주제에 4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학생한테 그 돈은 너무 비싼 거였어요. 그때는 용돈도 다 떨어진 상태였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했죠. 그래서 인형을 내려놓았어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서점을 나왔는데 도저히 발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그 인형이 있는 곳으로 갔고 저는 아무도 몰래 인형을 제 가방에 넣었어요. 작아서 안 보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얼른 나가려고 문 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문에서 기계음이 삑삑거리면서 크게 나더라고요. 상품에 붙어있던 바코드가 검문 기계에 걸려서 사달이 난 거였어요. 제가 있는 쪽으로 직원이 왔고 저는 당황한 기색을 팍팍 내버려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다는 것을 들키고 말았어요. 물건을 계산 안 하고 훔치시면 어떡해요? 경찰서 가야 할 수도 있는데. 경찰서라니. 그 생각에 너무 무서워진 저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대가 소란스러워지려고 하던 그때 한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직원을 저지했어요. 아저씨는 울고 있는 저에게 괜찮다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저를 데리고 계산대로 갔고 인형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밖에 나갔어요. 또 용산역에 있는 카페에 가서 음료수를 사주셨죠.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앞으로 안 그러면 돼. 저는 연신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냐고 물었는데요. 그 아저씨는 꽤 잘 나가는 회사의 대표님이었는데 다른 뜻은 없고 단지 세상에 베풀고 싶은 게 많아서 저를 도와주셨던 거라고 합니다. 자신도 어릴 적에는 집이 가난해서 없는 서름을 잘 안다면서 말이죠. 이런 일이 있고 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교수님들도 태국에서 온 저희를 비롯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늘 친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 나라인데 제가 용돈이나 벌자고 한국을 욕하고 사람들을 속여댔다니 저의 경솔한 행동에 너무 큰 후회가 몰려왔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은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그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올리면 태국 네티즌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속죄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NC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